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의 입장에서 3쿼터를 보면 사실 이 기원전 264년부터 기원전 146년까지의 로마 3쿼터는 포에니 전쟁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로마 입장에서는 동부전선, 남부전선, 북부전선, 서부전선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동부전선이 4번의 마케도니아 전쟁과 셀레우코스 전쟁이었고요. 남부와 서부전선이 1, 2, 3차 포에니 전쟁이었고요. 북부전선은 어떤 큰 네임드 전쟁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켈트족 혹은 갈리아족들과 교전을 하면서 켈트족의 어떤 부족과는 적대 상태를 어떤 부족과는 복속 상태를 유지하고 해체되고 하는 다이나믹한 전선이 계속 형성돼 있었고, 서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히스파니아 전쟁이라고 이름 붙을 만한 거대한 것은 따로 없었으나 켈트 원주민 혹은 여기를 점령한 카르타고인들과 지속적으로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포에니 전쟁인 것이고요. 자, 이거를 시간순으로 쭉 한번 보면은 기원전 264년에서 241년까지 23년 동안 제1차 포에니 전쟁이 열립니다. 이 기간에 로마가 판정승을 거두면서 첫 번째 속주인 시칠리아 속주를 먹게 되고요. 그리고 간쟁기에 카르타고가 용병의 반란을 진압하느라 어버버하는 사이에 로마는 두 번째 속주인 사르데냐와 코르시카를 먹게 되고요. 그리고 한니발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가장 유명한 기원전 218년부터 17년간 지속된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는 멸망 직전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승리를 해서 두 개의 히스파니아 속주를 추가하고요. 그 와중에 동부전선에서 제1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정확히는 안티고노스 왕조가 한번 찝적댔다가 로마가 그거를 진정시킨 정도 수준입니다. 주 전선은 남서부 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직후 본격적인 제2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벌어지고 여기서 안티고노스 왕조가 크게 당하게 되죠. 그리고 5년 후에 셀레우코스 전쟁이 벌어져서 여기서 셀레우코스가 또 한 방 크게 먹습니다. 로마가 동쪽으로 세력을 점점 확장해가는 과정이고, 많이들 알려지지 않은 건데 2차 포에니 전쟁에 한니발 바르카가 여기서 잠깐 나옵니다. 이후에 3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통해서 안티고노스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4차 마케도니아 전쟁 및 아카이아 전투를 통해서 그리스의 코린토스 지역까지 초토화시키면서 로마는 사실상 그리스 지역을 장악을 하고, 같은 해에 3차 포에니 전쟁을 끝내면서 아예 카르타고를 멸망시켜버린 다음 이 지역을 아프리카 속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로마 입장에서 본 로마 공화정 3쿼터이죠. 이 120년 동안 여러 방면으로 괄목할 만한 세력 확장을 이뤄냈죠. 이 과정에서 로마가 늘 이기기만 했던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괴멸적 패배도 경험했고, 심지어는 한니발 바르카 덕분에 멸망 직전까지도 가는데요. 그럼에도 이것들을 계속 이겨내고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끝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계속 그것을 담금질을 하듯이 극복하고 강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란 것은 단순히 수비적 맷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강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격언을 역사에 대입하면 이렇게 변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공격 자리에 영웅의 전투 승리, 수비 자리에 국가의 회복 탄력성. 그래서 이것을 맨 앞에 첫 격언에 대입시켜보면 영웅의 전투 승리는 영웅담을 남기지만 국가의 회복 탄력성은 궁극적 전쟁 승리를 부른다 라고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란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라면 로마에만 특화된 장점은 저는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피 앤 믹스, 두 번째는 선망의 대상이 된 로마 시민권이죠.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그레코로만 특집에서 다루겠습니다만 헬레니즘 혹은 그리스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인문주의라는 워딩보다는 itself라는 워딩을 쓰고 싶어요. 신의 필터로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철학 자체, 과학 자체, 논리학 자체, 수학 자체, 인체의 아름다운 그 자체, 각각의 대상에 가진 본질을 살렸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의 위대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마의 가장 위대함은 관용, 정의로움, 다양한 덕목을 얘기하지만 제가 봐서 가장 큰 무기는 카피 앤 믹스입니다. 우리 만화 캐릭터 중에서도 한 번 싸우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기술을 모두 카피해버리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로마가 그러합니다. 뭔가 전쟁이 붙으면 이기든 지든 기술을 다 카피해요. 그리고 자기네 거랑 믹스를 합니다. 전투에서의 전략 전술, 문화, 학문, 예술 모든 분야에서 용광로처럼 카피 앤 믹스를 하는 것이 로마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았던 로마 시민권인데요. 다른 고대 국가들과 달리 로마는 건국 당시에서부터 시민권 발급이 비교적 덜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세력이 다른 지역을 정복을 하면 처음에야 그 피정복국의 시민들이 노예로 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일정 자격을 갖추면 자유민으로 풀어줬을 뿐 아니라 자식을 낳으면 전부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주는 몇 가지 요건들이 점차 느슨해졌기 때문에 로마에 복속되었던 세력들도 자기 자식 세대에서는 로마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미국의 네이션 빌딩 과정을
내용을 보면 로마를 벤치마킹한 것이 많이 보이는데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안 그래도 다른 나라들이 선망하는, 닮고 싶어하는 플랫폼인데 이것을 너희들도 소속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동맹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동맹의 본디지가 굉장히 강했죠. 자, 여기까지가 기원전 264년 1차 포에니 전쟁 발발 전까지의 로마, 카르타고, 스페인의 각각의 입장과 3쿼터 전체를 시공간적으로 빠른 속도로 요약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미션에서 이러한 로마 공화정 3쿼터를 한니발이라는 한 개인의 연대기를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격언들이 오늘 조금 다르게 보이시면 성공이고요. 마지막으로 다 까먹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보세요. 한니발의 띠동갑 형 진시황, 띠동갑 동생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진시황이 한니발보다 12살 띠동갑 형이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12살 띠동갑 동생이라고 그랬죠. 오늘 여기다 한 명만 더 추가하죠. 퀸투스 막시무스 파비우스 혹은 그냥 파비우스는 한니발보다 대략 30살 정도 연상입니다. 자, 우선 세 가문의 가계도 먼저 보죠. 카르타고에는 기원전 247년생 한니발 바르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니발 바르카의 아버지는 하밀카르 바르카라고요. 1차 포에니 전쟁 후반기 및 간쟁기 시기에 활약한 장군이고요. 이 하밀카르 바르카의 사위이자 이 한니발 바르카의 매형이 하스드루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스드루발은 동명이인이 많아서 한니발 바르카의 동생도 하스드루발이 있고 한니발 바르카의 부하 중에서도 하스드루발이라는 사람이 둘이나 더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한 데서 계속 하스드루발이란 이름이 반복이 되면 그런갑다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매형 하스드루발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잘생긴 하스드루발 더 페어라는 별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카 가문의 숙적인 로마의 스키피오 가문이 있습니다. 자, 스키피오 가문 여기도 굉장히 명문가고요. 가장 유명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한니발보다 띠동갑 동생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름이 똑같아요.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고요. 이분은 2차 포에니 전쟁 시작과 동시에 로마의 집정관이 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빠 스키피오의 형, 그러니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큰아버지가 존재를 하고요. 이 두 집안이 악연인 것이 이 하밀카르 바르카와 잘생긴 하스드루발은 로마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전쟁 혹은 암살로 사망을 하고요. 이 스키피오의 아빠와 큰아빠는 기원전 211년에 히스파니아 지역에서 한니발의 동생 하스드루발에게 이 카르타고 군에게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니발 바르카는 로마를,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카르타고를 철천지 원수로 삼는 입장이겠죠. 한편 이 2차 포에니 전쟁의 진짜 승자인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니발보다 30살 연상이라고 그랬고요. 이분은 로마의 독재관 시절에 그 유명한 파비안 스트래티지, 파비우스 전략이라는 걸 고안을 해서 실질적인 2차 포에니 전쟁의 승리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들은 소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 라고 하는데 이분은 칸나의 전투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니발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세 가계도는 눈으로만 한번 훑어보시고 뭐만 기억하랬죠? 한니발은 기원전 247년생,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그보다 띠동갑 동생, 그리고 파비우스는 한니발보다 30살 연상입니다. 참고로 이 카르타고 가문에서 끝에가 발자로 끝나는 이름은 전에 뭐라고 그랬죠? 페니키아의 바알 신앙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이들을 시간의 매핑해서 보시면, 자, 이 파비우스는 로마 공화정 2쿼터 막판에 태어나서 그 당시로서는 장수인 70대 중반쯤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한니발 바르카는 1차 포에니 전쟁 후반쯤에 태어나서 64세 정도까지 살다 사망하고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한니발보다 띠동갑 동생인데 사망 시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52세 정도까지 생존을 했고요. 아까 가계도의 다른 인물들은 뭐 굳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